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민식입니다. 드디어 월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지표가 매우 안 좋게 나옴에 따라서 지수가 이렇게 상승 추세를 깨면서 급락을 했던 만큼 월요일날 비장에서부터 안 좋게 시작한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하락으로 시작하진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직 장이 시작하지 않아서 오늘 끝까지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봉을 기준으로 S&P 500은 이미 여기 상승 추세에서 벗어난 상태이고요. 시작하기 앞서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시장은 갑자기 매크로가 찬물을 끼얹는 상황인 만큼 지수 관점의 상황을 보고요. 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빅스와 빅스를 대상으로 잡힌 세력들의 포지션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을 드릴 예정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테슬라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모든 지표들을 기준으로 테슬라를 추매까지 해도 될지 말지에 대한 여부까지 판단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 프리장은 상승하는 상태인데 아직 장은 시작하지 않아서 오늘 끝까지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봉을 기준으로 S&P 500은 이미 상승 추세에서 이렇게 벗어난 상태이고요. 주봉을 기준으로 bearish engulfing 패턴이 잡혔는데 말 그대로 주봉이라는 것은 일주일 동안의 결과인 만큼 오늘 올라가고 며칠 뒤에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여전히 방심할 수는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당연히 여기서 주가가 문제없이 쭉 올라가면 좋겠지만 지금까지 bearish engulfing 패턴이 나왔을 때는 역사적으로 몇 주에 걸쳐서 적게는 6%에서 중간으로는 이렇게 9에서 11% 정도였고요. 많게는 20%까지도 하락했기 때문에 지난주를 기준으로 약 2% 정도가량 하락한 첫 번째 주봉 관점에서는 저는 보수적으로 상황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S&P 500의 움직임에 큰 영향을 끼치는 빅스의 지표를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빅스의 경우는 저희 멤버십분들께 제가 7월 27일 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많은 변수들이라는 분석에서 빅스가 한창 14.93달러에 위치해 있었을 때 세력들의 풋옵션 포지션이 15에서 16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적어도 15달러 이상은 올라갈 수 있는 상태라고 분석드렸었는데 결국 며칠 뒤에 15 위로 올라가더니 일자리 지표가 좋지 않게 나오면서 또 며칠 뒤에 올라 지금은 20달러까지 올라간 상태인데요. 그럼 이제 여기서 적어도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오늘을 기준으로 빅스에 잡혀있는 세력들의 포지션은 어디 쪽에 베팅이 많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확률적으로 앞으로의 흐름을 판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빅스가 떨어지면은 S&P 500이 올라가고 빅스가 올라가면은 S&P 500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8월 6일 옵션 만기일 기준 빅스의 위치를 보시면은 여기 20달러에 포지션이 집중적으로 잡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빅스가 20달러 위로 올라갈 때부터는 하방 압력에 노출되어서 빅스가 다시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8월 6일 이후부터입니다. 8월 6일은 옵션 만기일로 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는 20달러의 콜옵션 갬마가 그때 이후로는 사라지면서 더 이상 저항선 역할을 해주지 않게 되고요. 그럼 이제 세력들의 포지션은 그 다음 주 옵션 만기일인 8월 13일로 롤오버가 되는데 8월 13일 옵션 만기를 기준으로 잡혀있는 세력들의 포지션을 보시면은 여전히 20달러에 많은 콜옵션 갬마 포지션이 잡혀있어서 20달러가 저항선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나 여기 25달러에도 이렇게 콜옵션 갬마가 잡혀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지수가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언정 빅스의 경우 매주 수요일이 옵션 만기일인데 이번 주 수요일이 끝나게 될 경우 어떠한 악재나 호재가 나오냐에 따라서 빅스가 20달러를 지켜줄 수도 있고 25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가가 결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S&P 500이 하락하는 와중에 하루나 이틀 상승한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빅스의 옵션 세력들의 포지션은 얼마든지 매일 바뀔 수 있는 만큼 빅스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선행 분석은 저희 멤버십 분들 상으로만 꾸준히 업데이트를 드리고자 하니 계속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여기 테슬라나 지수 혹은 그 외에 제가 투자하고 있는 저평가 기업들 상으로 투자하기를 희망하신다면 고정 댓글을 통해서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나 유튜브 신사게임 텔레그램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상태에서 테슬라에 대한 소식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드디어 일론 머스크는 29빌리언 달러에 준하는 테슬라의 주식을 9,600만 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최근 어닝콜에서도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테슬라의 주식이 여전히 너무 적어서 옵티머스 로봇이나 AI에 관련된 사업을 테슬라에 한다고 했을 때 불안하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데니 입스가 말한 것처럼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CEO로서 자신의 위치는 최소 2030년까지는 확고하게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한 것처럼 이번 패키지는 일론 머스크로 하여금 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촉매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테슬라를 둘러싸고 나오는 모든 뉴스와 트위터 관련 기사들을 종합해서 평가가 되는 이 센티멘탈 지표는 이번 뉴스로 인해서 보시다시피 플러스 9가 나왔을 정도로 확실히 호재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새로운 소식은 바로 로보택시 관련 소식인데요. 시카고의 로보택시의 가능성에 대해서 로보택시 안전 테스트가 끝나고 시카고에서 로보택시를 운행할 수 있는 허가가 나온다면 바로 시카고에도 런칭할 것이다라고 말을 한 것인데요. 센티멘탈적으로 이러한 소식은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이러한 소식이 지금 테슬라의 펀더멘탈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혹은 주가를 올릴 수 있는지 말지는 불분명합니다. 샌프란시스코의 경우는 아직 로보택시의 허가가 나오지 않아 세이프티 모니터가 뒤에 앉아있는 라이드 헤일링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시카고는 가능성일 뿐 마찬가지로 아직 로보택시가 런칭된 것은 아닌지라 이러한 부분들을 시장이 바로 주가로서 반영해 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최대한 보기 위해서 전 세력들이 이러한 소식을 앞두고 어떻게 포지션을 잡았는지를 확인하는데요. 보시면 여전히 300달러에 풀옵션 갬마가 잡혀 있어서 300이 지지선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 315달러에 이렇게 콜옵션 갬마가 잡혀 있어서 315달러가 저항선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 상태로 제가 매일 세력들의 포지션 지표를 확인하고 멤버십분들께 하루에 2번씩 리서치 페이퍼를 공유드리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변화는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시카고에서의 로보택시 확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론 머스크의 29빌리언 달러어치의 주식 패키지는 확실히 센티멘탈이 호재로서 작용하고 있어서 그런지 프리장에서 약 3% 상승하면서 310을 오가고 있는 상태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315를 넘어설 수 있느냐에 대한 여부입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만약 315를 넘어서 320에 안착을 해준다면 테슬라는 빠르게 325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러한 포지션들은 특히나 장 시작하기 전에 또 한 번 더 바뀌고는 하는 만큼 오늘 밤에 멤버십분들 상으로 제가 하고 있는 테슬라 미드나잇 업데이트를 통해서 또 한 번 더 밤에 공유드릴 계획이고요. 일단 지금으로서 테슬라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300달러에서 315달러 정도 사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이러한 범위 속에서 테슬라가 어느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은지를 생각해봐야만 합니다. 그것에 대한 기준은 스스로 판단해 보셔야 하는 것인데요. 그 기준 중 하나로서 저의 경우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매크로에 대한 부분과 빅스의 방향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요. 일론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와 시카고에서 로보택시에 대한 소식이 나옴에 따라서 세력들의 포지션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한번 알아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추가로 공유드리자면은 이것은 섹터별 수급 현황상 테슬라가 위치해 있는 곳을 보여주는데 그곳은 바로 지금 정중앙에 있습니다. 더 이상 여기 가장 강함에 위치해 있지 않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계속 모멘텀과 힘이 약해지면서 가장 중앙에 있는 100-100에 있는 상태로 여기서 조금만 더 안 좋아질 경우 가장 약함 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분석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테슬라를 매집하기에 가장 안전마진이 높은 구간은 수급이 가장 강함일 때가 아니라 여기 가장 약함일 때이고요. 이 가장 약함일 때 사람들이 제일 짜증을 많이 내고 힘들어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수급 현황이 약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상황이 최악일수록 결국 다시 수급이 이렇게 강함 쪽으로 회복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대부분의 투자들이 힘들어하고 짜증내는 시기인 센티멘탈이 가장 약함일 때 수량을 늘리는 것을 선호하고요. 가장 약함에서도 여기 가장 모서리로 갈수록 대응하는 비중과 빈도수를 늘려나가고는 합니다. 물론 이러한 흐름으로 가지 않고 어떠한 이유로 테슬라가 다시 이렇게 가장 강함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된다면 바이앤홀드로 기존 수량이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또한 나쁘진 않은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매크로와 빅스 그리고 테슬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주가가 여기서 올라간다면 나쁠 건 전혀 없겠지만
여기서 추매로 대응하기에는 빅스와 지수의 흐름, 그리고 그 외 세력들의 포지션과 수급 현황까지 바라봤을 때 안전 마진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되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지켜볼 계획이고요. 테슬라는 정말 변동성이 큰 기업인 만큼 여기서 연장해서 추가적인 분석은 제가 오늘 밤 멤버십분들 상으로 또 분석을 드리고자 하니 꾸준히 숙제를 해나가기를 희망하신다면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또한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